내일장을 더 빠르게 준비하는 시간 급등포착 9시. 안녕하세요, 최민주입니다. 7월의 마지막 거래일 금요일장 국내 증시는요, 모처럼 시원한 반등에 또 성공을 해줬습니다. 간만 마이크로소프트의 호실적과 이 AI 투자 기대가 다시 살아나면서 이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투심이 빠르게 좀 회복이 되면서 시장 전체로 또 따뜻한 온기가 퍼진 모습이었는데요. 장 초반 양시장에는 매수 사이드카가 동시에 발동이 될 만큼 강한 매수세가 또 집중이 된 모습이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삼성전자는 26%대 강하게 상승을 하면서 코스피의 급등을 좀 이끌었는데요. 특히 9조 원대 외국인의 순매수세 속에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큰 폭의 상승세가 또 도드라졌습니다. 기분 좋은 상승을 보여준 하루 8월을 앞둔 오늘인데요. 내 종목에 대한 고민 또 함께하는 시간 빠질 수 없겠죠. 샵 3989 100원의 유료 문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갖고 계신 또 개별 종목에 대한 고민, 저희 종목명, 매수가 비중, 그리고 고민까지 함께 보내주시면은요. 급등포착 9시가 매주 금요일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새로운 급등의 시그널 지금부터 함께 해보시죠. 급등포착 9시 출발합니다. 네, 일정을 미리 대비하면서 더 뜨거워지는 투자 전략의 시간이죠. 오늘 손대상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전문가님. 네. 전문가님 오늘 의상이 좀 멋있으신데요. 네, 오늘부터 인간 지표가 되려고 합니다. 어떤 의미죠? 네, 상승한 날은 빨간색을 입고 아. 장이 하락한 날은 좀 파란색을 입으면서 어떤 옷을 입었는지에 대해서 오늘 시장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네. 확인할 수 있는 너무 지표로 좋은데요?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정말 좀 기분 좋은 7월의 마지막 거래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이지 오늘 진짜 기분 좋은 급반등이 좀 나와준 것 같은데요. 오늘 특히나 반도체뿐만 아니라 상승한 종목들이 월등하게 많은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정말 좀 따뜻하다라고 좀 많이 느꼈을 것 같은데 전문가님의 이 좀 빨간색 옷처럼 시장 좀 기분 좋은 상승세 좀 계속 가져갔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장 어떻게 그럼 보셨을까요? 혹시 앵커님 요즘에 네. 일이 제일 안 되는 직종이 어떤 직종인지 아세요? 뭐 일이 섹터도 제일 될 수 있고 없다? 네. 안 좋다? 네. 섹터별로요? 어떤 게 있을까요? 카지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죠? 우리나라 시장 보면은 굉장히 좀 네. 재미있지 않나요? 네. 뭐 주식을 하러 들어왔는데 사실은 주식 시장이 아닌 듯한 그런 느낌이 많이 들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종목이 밀렸을 때 그런 얘기를 하나 주문을 하고 가고 싶어요. 아수라 발발타라고 시장이 조금 빨리 내가 원하는 대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갖고 있는데 오늘 아시다시피 양 시장이 사이드카가 동시에 발동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왜 올라갔을지를 확인해 볼게요. 우리 알고 있듯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이 뭐 잘 나온다라는 건 알고 있었고요. 어제 사실은 미국에서 확인을 해봤을 때 안 좋은 종목이 없었죠. 그런데 미국을 확인해 보게 되면 어제 새벽에 마무리가 되면서 실적이 발표가 됐던 마이크로소프트가 실적이 되게 좋았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약세가 이어졌어요. 그리고 미국이 상승을 하고 그 여파가 다시 한번 우리나라 시장에 반영이 됐다라는 거죠. 반도체에 변화가 없었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바뀐 건 하나 있습니다. 뭐가 바뀌었냐면 펀더멘털은 고정인데 센치멘탈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심리가 확 바뀌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시장이 상승을 했던 이유는 앞서 언급을 드렸던 대로 미국의 이슈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보시게 되면 우리 몸이 조금 가벼워졌다 이런 얘기를 먼저 해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화요일 날 수요일 날 아시다시피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밤대 매매가 엄청나게 터졌어요. 즉 매도하려고 했던 올라가면 나오는 물량이 거의 다 해결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굉장히 좀 빠르게 올라갔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로 얘기를 해드리는 건 단일 종목 레버리지의 변화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앵커님한테 질문을 하나 더 드려보고 싶어요. 우리나라 시장에서 가장 높게 상승할 수 있는 퍼센테이지가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가장 높게 네. 상승할 수 있는 퍼센테이지요? 상한가라고 하는. 네, 몇 퍼센테이지가? 퍼센트일까요? 다들 아시다시피 30% 아닐까요? 네. 뭐 신규 상장주는 아시다시피 400%까지 네. 올라가는데 오늘 SK 하이닉스 레버리지 상승률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56%가 올라갔습니다. 상장이 된 종목 중에서 SK 하이닉스가 상한가를 가다 보니까 레버리지가 2배를 가잖아요. 56%가 넘게 상승을 한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긍정적이라고 생각은 할 수는 있겠는데 저는 오히려 조금 더 변동폭이 더 강화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오늘부터 3천만 원으로 예수금이 올라갔죠. 그런데 한 주가 아니라 20주씩 사야 돼요. 그 얘기는 한 번 살 때마다 20주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매수가 들어올 때마다 변동폭이 더 높아질 수 있다라는 거고 그것 때문에 오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모멘텀이 되게 되면서 거의 26%에서 상한가까지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건 변동폭이 더 커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아마 증권사가 굉장히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주가가 하락할 때 목표 주가를 추후에 낮추고 뭐 시장을 어제 엊그제 정도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를 낮췄는데 오히려 오늘 급등이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사실 그 이유는 하나예요. 결국은 올해 PER 5배라고 기준을 한 거는 우리가 뭐 얼마를 벌어들일 것으로 예상을 했을 때 PER과 PBR을 우리 정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만약에 전체적인 실적이 하향이 되게 되면 PBR, PER이 5%가 예를 들어서 1000포인트라고 하면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그게 다시 한번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목표 주가를 하향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요즘 같은 시대에 증권사가 목표 주가를 맞춘다라는 건 사실은 도박에 가까운 도박의 경우의 수를 확인해 봐야 되는데 뭐 몇 명이 덤비는 게 아니라 수천, 수억 명이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맞춘다라는 건 지금은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너무 증권사 애널리스트들 욕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완성차 노사 임단협의 무분규 타결을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자동차주도 역시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 볼게요. 17% 올라갔습니다. 거의 18% 올라갔죠. 다만 그 전에 저항으로 형성이 되어 있었던 6,350포인트가 있어요. 뭐 보시다시피 이전 고점부터 지금 하락하는 추세에 부딪혀 있는 모습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만약에 미국에서 저는 오늘은 상승으로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미국이. 그런데 혹시 어떤 변수가 주말에도 나올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미국과 이란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주말에 이슈가 된다라고 한다면 앞서 언급을 해드렸던 6,350포인트를 이탈하지 않으면 그때는 여전히 한 템포 쉬었다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여기에서 미국 괜찮게 마무리가 되고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어떤 어려움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하락하는 추세를 돌려내는 거죠. 다시 한번 매수가 집중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승할 수 있는 원인 중에 하나가 외국인의 수급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외국인이 연 이틀 매수가 코스피 쪽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방향을 잡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펀드나 ETF가 주가가 상승할 때 당연히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급등이 나오는 모습인데 뭐 중요한 건 앞서 언급을 해드렸던 6,350포인트를 이탈하지 않으면 지금은 현금을 조금 보유하고 있을 때보다는 물을 좀 타서 리스크를 줄여야 된다. 이런 관점을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코스닥의 경우는 역시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은 하고는 있습니다. 외국인이 3일 연속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다만 이번에 반등이 빠르게 나오면 770포인트가 상당히 중요할 수 있다는 걸 얘기를 해드릴게요. 770포인트를 돌파를 하게 되면 역시 하락 추세가 상승 추세로 전환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은 770포인트대까지 올라가는 걸 일단은 코스닥에서 단기 목표로 잡고 대응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목으로 보시게 되면 앞서 언급을 해드렸던 대로 오늘 상한가 간 종목들이 SK 하이닉스를 포함을 해서 삼성전기, SK 스퀘어 모두 상한가를 기록을 하는 모습이었고 펀드 자금 쪽에서 매수가 들어오게 되면서 전체적인 시장이 끌어올려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도 역시 동일하죠. 다만 방어주 성격을 가졌던 종목들은 일부 매도가 나오면서 시장 공격적인 기술주 위주의 섹터 위주로 매수가 들어오면서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좋아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보다는 주말에 어떤 이슈가 있는지 조금 더 지켜보시면서 대응하시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시원한 반등장을 보여준 하루였습니다. 요 며칠 정말 어지러운 시장 속에서 이 많은 투자자분들 힘드셨을 것 같은데요. 7월 마지막 거래일이자 또 8월을 앞둔 지금 시장에 보내는 신호 어떻게 읽어야 할지 또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종목들 하나씩 포착을 또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도 투자의 노하우와 시장의 이슈, 방송 말미에는요. 손대상 전문가님의 종목들 하나둘씩 공개해드린다라고 하니까요. 알찬 인사이드 가득한 급등 포착 9시 또 끝까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오늘의 흐름 속에서 또 내일의 기회 찾아봐야겠죠. 지금부터는 섹터 포착 시간을 통해서 오늘 시장 흔들 이슈들 하나씩 또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첫 번째 이슈부터 바로 열어보도록 할게요. 저희 첫 번째로는 오늘의 시장의 중심에 있었죠. 반도체 올라와 있습니다. 전문가님과 반도체 섹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네. 전문가님께서 이슈 좀 많이 살펴보자라고 말씀을 계속 좀 주셨잖아요. 오늘 특히나 시장의 중심에 반도체가 빠질 수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반등이 또 엄청났습니다. 저희 반도체 전망 또 어떻게 보실까요? 이제 반도체 분위기는 상당히 바뀌었을 수가 있죠. 네. 왜냐하면 그동안 주가를 눌렸던 게 외국인이었어요. 외국인 쪽에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눌렀기 때문에 시장도 역시 같이 눌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늘만 보셔도 8조에 가까운 매수세가 들어왔고요. 그 중심에는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어떤 얘기가 나왔었냐면 미국의 전력주가 약세가 이어졌어요. 근데 전력주가 약세가 이어졌던 건 역시 반도체와 연관이 되어 있었고 반도체가 하락이 있었던 건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AI 데이터 센터를 건축하는 걸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뀐 게 그거밖에 없어요, 심리. 그리고 우리 시타델 쪽에서 확인을 해보게 되면 AI 포트폴리오 22조 원을 인수를 했다라는 거 그거 알고 있었던 내용이었나요? 사실은 저도 몰랐던 내용이었습니다. 그게 반도체 시장을 눌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부분은 저도 하나도 인지를 못했던 상황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우리 마이크로소프트 실적은 어제 나왔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상승을 하면서 우리나라 역시 상승을 했고요. 그러면 동일한 원리로 한번 보시죠. 아마존이요. 실적이 상당히 잘 나왔어요. 물론 자본 지출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뭐 당연히 현금을 보유했던 걸 일부 적자가 지속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오늘 시장이 저는 미국 쪽에서 상승을 한다라고 보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 아마존에 대한 이슈였다. 그게
마이크로소프트와 비슷한 흐름이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그동안 크게 눌렸던 헤지 펀드들이 쇼커버링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쇼 스퀴즈에 따라서 오늘 다시 한번 미국 쪽에서 큰 상승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8%가 가까이 상승을 했어요. 보시다시피 브로드컴이 4% 상승을 했고요. 마이크론이 18% 상승을 했습니다. 인텔 11%, AMD 13%, 그다음에 랩리서치나 머티리얼즈 확인해 보게 되면 15%, 델 9%, 그다음에 웨스턴 디지털도 15% 상승을 했고요. 뭐 샌디스크도 어제 실적이 잘 나왔죠. 거의 26% 상승을 했습니다. 시게이트도 11% 상승을 했어요. 대부분의 종목들이 반도체 위주로 상승을 하게 되면서 역시 동일하게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는 이제 차트를 통해서 SK 하이닉스를 한번 볼게요. SK 하이닉스를 확인해 보게 되면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 전에 제가 150만 원 이하에서는 매수를 하자라고 얘기를 해드렸었고, 만약에 150만 원이 이탈을 하게 되면 최악의 경우 120만 원대까지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는데, 뭐 다행히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렇다면 단기적으로 SK 하이닉스가 어디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냐면 185만 원 부근까지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뭐 오늘 만약에 상한가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을 뚫고 올라가는 것까지 확인을 좀 해보고 싶었지만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는 월요일 날 185만 원이 단기적인 목표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185만 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 뭐 물론 그 안에 저항이 한 번 더 있겠지만 245만 원대까지는 추가적인 상승 이어질 가능성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역시 SK 하이닉스 이전 고점부터 하락하는 추세를 지금 돌려낸 흐름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이어질 가능성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SK 스퀘어도 역시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할 수밖에 없었죠. 이전에 저항으로 형성이 되었었던 게 96만 원에서 105만 원 사이에 저항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저항까지 오늘 올라오는 모습이었고, 주가가 상승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일단은 조금만 목표가를 낮춰보도록 하겠습니다. 140만 원대까지 추가적인 상승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다만 95만 원은 지금 이탈하게 되면 한번 휘청거릴 수 있다는 걸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같이 삼성전기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상한가를 기록을 했죠. 최근에 삼성전기만 확인해 보게 되면 목표가 하향 조정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지금 상한가는요, 변수가 120만 원을 어떻게 돌파를 하느냐가 변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120만 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150만 원에서 155만 원대까지 추가적인 상승 이어질 수 있다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해드렸어요. 실적이 아무리 잘 나온다고 하더라도 전체 밸류가 일부러 떨어지게 되면 PER과 PBR 기준으로 목표가를 낮출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상황이 지금은 발생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목표 주가 하향이라고 하더라도 뭐 충분히 지금은 우상향 다시 한번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월요일 날 외국인의 수급 꼭 한번 더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과 반도체주 전망 함께 들어봤습니다. 특징 종목까지도 좀 꼼꼼하게 짚어주셨는데요. 이렇게 변동성이 큰 시장 속에서도 나 혼자 타점 잡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하단 통해서 들어오시면은요, 손대상 전문가님께서 이 종목에 대한 타점 그리고 생생한 시장 이야기, 탄탄한 전략까지도 전해 주신다라고 하니까요. 전문가님과 계속해서 또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두 번째 테마도 열어보도록 할게요. 저희 두 번째 테마로는 로봇주 올라와 있습니다. 전문가님과 이슈 살펴볼게요. 전문가님, 네. 저희 로봇주 같은 경우에는 전망 또 어떻게 보실까요? 제가 하반기에는 꼭 들고 가야 될 두 산업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네, 해드렸어요. 지난번에 얘기를 해주셨죠. 통신 장비를 얘기를 했고 로봇을 얘기를 했는데, 사실 오늘 시장은 다수의 투자자들한테는 상당히 기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뭐 며칠 동안 반대 매매가 터진 분들한테는 굉장히 한스러운 시기가 또 오늘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AI에 대한 모멘텀 때문에 종목 전반적으로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반도체를 확인해 봤을 때 창신 메모리가 성장을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사실은 반도체 쪽으로 분위기가 되게 좋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 중국의 유니트리라는 로봇이 상하이 IPO를 하게 됩니다. 뭐 이게 또 하나의 변수가 될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참고로 전 세계 로봇 안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회사가 유니트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다행히 이 부분은 국내나 미국 쪽에 영향을 덜 끼칠 가능성이 높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지난 수요일 날 나왔을 거예요. 연방통신위원회에서 이 외국산 로봇 모델, 최신 모델의 로봇과 함께 인버터 수입 금지를 한다라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이 부분이 악재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제한적인 악재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혹시 주말에 오늘 새벽에 그런 얘기를 들어보실 수는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구글 딥마인드에서 제미나이 로보틱스 2가 개발이 됐습니다. 원래 제미나이 로보틱스 1이 뭐였냐면 상체만 움직이는 거였어요. 근데 이번에 하체까지 다 움직이는 로봇을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앞으로 테슬라라든가 뭐 새로운 지금 로봇 대장주들과 경쟁을 할 수 있는 구도가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로봇에 대한 모멘텀이 빠르게 커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서 제가 7월 29일 날 현대무벡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어요. 오늘 아마 조선과 조선기자재 역시 많이 상승한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역시 현대무벡스 상승을 했는데 중요한 건 한미조선 협력, 그러니까 마스카에도 참여를 하는데 불구하고 덜 올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제가 현대무벡스를 얘기를 할 때 24,000원을 돌파를 할 때 매수를 하자라고 얘기를 해드렸었는데 그 다음날 저항을 돌파를 하지 못하게 되면서 밀리는 모습이었죠. 정확하게 23,950원을 터치를 하고 밀리는 모습이었는데 왜 이 얘기를 해드리냐면 분위기가 이제 바뀌었어요. 24,000원을 돌파를 하는 게 아니라 아마 월요일 정도에 양봉 하나가 나오게 되면 그때 매수해도 된다라는 것으로 변경이 됐으니까 뭐 세부적인 가격은 공급방을 통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위기 바뀌었다라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서 현대무벡스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지난번에도 로보스타에 대한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뭐 7월 29일 날 2분할로 6만 원과 6만 1,000원에서 매수를 했고요. 그다음에 2차적으로 5만 4,000원에서 추가적으로 매수를 했는데 오늘 보시게 되면 20% 정도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어요. 근데 월요일 날 분위기가 또 바뀔 수가 있어요. 왜 그 얘기를 해드리냐면 이전에 지금 저항이라는 거죠. 이 저항을 돌파를 하게 되면 그동안 17만 원까지 올라갔던 종목이 지금 6만 원입니다. 분위기 바뀐다라고 하면 앞으로도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오늘 LG그룹을 포함을 해서 로봇주가 상승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LG전자와 엔비디아의 로봇에 대한 이슈가 다시 한번 나왔거든요.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되면 로봇스타가 LG전자가 최대 주주잖아요. 그런 이슈가 다시 한번 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몇 번을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인데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전에 저점 부근까지 왔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전에 저점으로 형성이 되었던 36만 원 수준에서 반등이 나왔고요. 이번에 다시 올라오게 되면서 저항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아요. 저항을 돌파를 하게 되면 다시 53만 원대까지 지금부터 한 20% 정도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월요일 날 이것도 역시 한 번 더 체크를 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로봇 섹터 좀 계속해서 주목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로봇에 대한 이슈가 좀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만큼 한정된 방송 외에도 생생한 시장 이야기 전문가님과 만나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저희 마지막이죠. 세 번째 테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세 번째로는 방산 섹터 올라와 있네요. 오늘 방산 크게 오른 모습이었습니다. 전문가님과 투자 포인트 잡아볼게요. 전문가님, 네. 방산주 일단 전망 좀 궁금하고요. 저희 투자 포인트 어떻게 잡아가면 좋을까요? 이게 오늘 되게 신기한 게 네.
방산주도 올랐는데요. 재건주도 올랐어요. 아, 네. 원래는 두 개가 시소타기를 해야 되는데 뭐 시장이 워낙 좋다 보니까 방산주도 역시 올라갔고 재건주도 올라갔습니다. 제가 주말에 걱정을 하고 있는 건 사실 미국과 이란의 이슈인 거예요. 뭐 지금까지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슈였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이란이 미국을 계속적으로 공격을 하죠. 중동에 있는 미국 기지를 공격을 하게 되면서 지난 수요일까지만 하더라도 홍해가 지금 후티 예멘으로 인해서 문제가 되고 있다. 예멘 후티로 인해서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하고 지중해로도 지금은 확산이 되었습니다. 물론 어제 WTI는 일부 하락을 하는 모습이긴 했으나 중요한 건 오히려 이 전쟁은 확산이 되고 있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세 군데가 각기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는 있습니다만 결국은 미국과 이란의 악재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말에 이 부분이 변수라고는 생각을 해요. 그것 때문에 앞서 코스피와 코스닥이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한 내용을 언급을 해드렸는데 만약에 모르시는 분들은 공부방에서 뭐 주말이라도 다시 한번 제가 뉴스를 통해서 정리를 시켜드리도록 하겠고요. 하나 방산 3사가 사상 최대를 기록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경우는 뭐 1조의 영업이익을 달성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사상 최대의 실적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 방산주 수급 다 보면요. 기관은 매도를 했어요. 그런데 외국인은 다 매수를 했습니다. 수급이 지금은 살짝 바뀌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로 인해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부터 하나그룹주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오늘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원래는 저항으로 형성되어 있었던 가격이 한 87만 원 정도였는데 이 87만 원을 돌파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95만 원을 돌파하는지의 여부가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95만 원 돌파를 하게 되면 가뿐히 110만 원 이상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나오션은 오늘 긍정적인 뉴스가 또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역시 주가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는 지지가 나와야 될 곳이 10만 원이었는데 10만 원을 이탈을 했죠. 그리고 지금 올라간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10만 원대까지의 추가적인 상승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시스템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 그동안 방산주가 미국과 이란의 악재에도 불구하고 못 갔는데 뭐 오늘 계속 지속이 되다 보니까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지금 단기적인 저항은 돌파를 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월요일 날 일부 조정을 받게 되면 추가 매수 타이밍 혹은 신규 매수 타이밍이 나올 거니까 그 타이밍이 나오게 되면 제가 공부방을 통해서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슈가 되고 있는 섹터들 통해서 시장 함께 또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 상승세 정말 좋았는데요. 그 속에서도 또 내 종목에 대한 고민 또 갖고 계시는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저희 매주 금요일 오늘이죠. 바로 이어지는 시간에서 종목 상담 코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먼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샵 3989 100원의 유료 문자 준비가 되어 있고요.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에서요. 갖고 계시는 고민 있는 종목에 대한 종목명, 매수가 비중, 그리고 종목에 대한 고민까지도 함께 보내주시면은요. 저희가 오늘도 실시간으로 함께 해드리고 있으니까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종목 상담 코너 내 마음을 읽어줄 시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첫 번째 종목 상담 만나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요. 화신 종목 올라와 있네요. 매수가는요. 16,000원이고요. 비중이 절반입니다. 비중이 50%입니다. 오늘 종가 기준으로요. 7,210원. 7%대 그래도 강세 보여주면서 마감을 해줬네요. 전문가님과 전략 만나볼게요. 전문가님. 네. 이 화신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희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뭐 아시다시피 그동안 화신은 자동차 종목이었어요. 네. 그런데 이 자동차가 이제 로봇에 대한 모멘텀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2분기에는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자동차에 대한 실적을 확인을 해보게 되면 2분기의 실적이 많이 안 좋아요. 그런데 화신의 2분기 연간 실적과 분기 실적을 확인해 볼게요. 일단은 880억으로 사상 최대의 실적을 기록을 할 것으로는 예상이 되고는 있습니다만 중요한 건 2분기가 1분기 대비해서 반토막 나죠. 그리고 1분기에 291 작년이었죠. 291억에서 3억으로 또 반토막이
박살이 나죠. 그러니까 2분기는 원래 비수기고요. 2분기에는 주가가 하락하는 게 원래 맞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실적을 파악하지 않고 2분기에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 조금은 그게 실수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가가 올라갔던 건 당연히 로봇에 대한 모멘텀 형성이 되게 되면서 주가가 올라갔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3분기부터 실적 발표합니다. 단 2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면 한 번은 휘청거릴 수 있어요. 그런 기준으로 6,500원을 이탈하지 않으면 저는 여전히 받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나왔을 때 6,500원 부근을 이탈하지 않으면 3분기부터 실적이 턴하기 때문에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앞서 언급을 해드렸던 대로 로봇에 대한 모멘텀이 가시화가 될 경우, 그러면 다시 한번 상승은 10,000원 부근대까지는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10,000원을 돌파하는지에 대한 여부가 중요하고요. 그때 다시 한번 문의 주신다라고 하면 제가 목표가와 이탈가 상향 조정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다시 한번 나중에 문의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화신 종목 전문가님과 함께 전략 만나봤고요. 계속해서 문자 상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저희 두 번째 종목 상담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저희 두 번째로는 SK 이터닉스 올라와 있습니다. 매수가는요 45,000원이고요. 비중은 25%입니다. 오늘 8%대 빨간불 펴주면서 수익권에 좀 들어온 모습이었는데요. 전문가님, 네. SK 이터닉스 종목 좀 계속해서 홀딩해도 괜찮을까요? 일단은 시장이 안 좋을 때 유일하게 급등이 나왔던 종목이 SK 이터닉스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네. 같은데, 아시다시피 신재생에너지가 전체적으로 휘청거렸어요. 근데 뭐 신재생에너지뿐만이 아니라 시장 자체가 휘청거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뭐 그나마 SK 이터닉스의 경우는 오른 만큼 빠진 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앞서 언급을 해드렸던 섹터 분석에서 방산주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드렸죠. 여전히 방산의 경우는 호르무즈 해협에서부터 홍해, 지금은 지중해까지 확산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얘기는 다시 얘기를 해보자면 WTI가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전쟁이 끝나지 않는 이상은 이런 WTI가 주가 상승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유가 상승을 하게 되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이슈가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먼저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분기가 실적이 나올겠죠. 뭐 실적 먼저 확인을 해보게 되면 아시다시피 연간 실적으로 확인을 해봤을 때 뭐 작년보다는 실적이 떨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뭐 크게 떨어지지는 않겠지만 일단은 떨어진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분기 실적을 확인해 보게 되면 1분기 실적이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2분기에 큰 폭으로 증가를 한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3, 4분기에서 다시 실적이 떨어진다라는 걸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어떤 모멘텀이 나오지 않는 이상 실적으로 가는 건 부담스럽다라는 얘기겠죠. 그러면 이벤트를 통해서 주가가 상승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이벤트로 주가가 상승을 한다라고 하는 건 단기적인 관점으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쟁이 계속적으로 확산이 되게 되면서 유가 상승을 하게 되면 신재생 에너지 당연히 상승을 할 겁니다. 실적에 상관없이. 그럴 경우는 뭐 한 62,000원에서 63,000원대까지는 추가적인 상승 이어질 가능성 높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탈가는 4만 원 제시해 드릴게요. 물론 4만 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 손절가일 수 있죠. 아마 손실 10% 정도 날 수 있다라고 보고는 있는데, 오늘 저점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가격을 이탈하게 되면 절반 줄이세요. 뭐 44,000원을 이탈을 하게 되면 절반 줄이시고요. 오히려 4만 원대 매수를 해서 62,000원에서 63,000원대까지 목표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언급을 해드렸던 대로 실적이 안 좋아요. 기술적인 대응으로만, 이벤트에 대한 모멘텀으로만 매매를 하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K 이터닉스 종목 기술적인 대응이 좀 중요해 보인다라고 조언을 주셨는데요. 손절가 4만 원 잡아주시면서요. 비중 절반 축소를 해보자라고 전략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문자 상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이어서 저희 마지막 다음 종목까지 또 만나보도록 할게요. 저희 LG 디스플레이 종목 매수가 13,167원이고요. 비중은 35%입니다. 오늘 종가 기준으로 9,210원 형성을 해줬네요. 오늘도 7% 넘는 이 8% 가까운 강한 상승세 보여줬습니다. 전문가님과 전략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네. LG 디스플레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희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로봇에 대한 모멘텀이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국민 성장 펀드에 자금이 일로 많이 들어왔는데 원래는 박스권으로 유지가 됐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6월 달부터 시장이 좋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 박스권을 하향 조정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1,500원이 제일 중요한 변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역시 LG전자의 로봇에 대한 모멘텀이 형성이 되게 되면서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 박스권 안쪽으로 치고 들어오는지가 변수인 거예요. 그래서 1,500원을 뚫고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다시 한번 박스권 상단이었던 16,000원대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1,500원을 이탈을 하게 되면 그때는 제가 생각하는 가격은 8,800원이 이탈가로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탈가 목표가 언급해드렸고 박스권 안쪽으로 들어오는지 확인하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이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 상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금요일 종목 상담 코너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전문가님의 이런 냉철한 시선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샵 3989 100원의 유료 문자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하단에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그리고 고민까지 또 함께 보내드리면은요. 저희가 매주 금요일 이렇게 손대상 전문가님과 종목 상담 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또 부탁드립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는요. 손대상 전문가님의 또 포트폴리오를 만나보는 시간이죠. 어려운 시장이었고 변동성이 컸던 시장이었지만 전문가님과 함께 공략했던 종목들 리뷰도 함께 꼼꼼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짚어주셨던 종목들 상승세 좋았는데요. 오늘 장에서 좀 특히나 상승세가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 종목들에 대한 전략 또 대응책 함께 또 만나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이야기 먼저 좀 풀어주실까요? 일단은 오늘이 7월 말이잖아요. 네, 8월을 앞두고 있습니다. 제가 7월 달에 방송에서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들이랑 장중에 또 공부방을 통해서 매매했던 종목들, 결론이 난 종목들만 언급을 해드리자면 결론은 22종목 정도가 결론이 났어요. 그래서 22개의 종목을 차익 실현도 했고 현금화 일부 손실도 기록을 했는데 20종목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1%든 20%든 이렇게 수익이 나는 모습이었는데 어쨌든 6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7월 한 달은 너무 힘든 시장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타로 이렇게 계속적인 수익을 내봤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삼성전자를 이번에 7월 달 들어서 5번 정도 매수했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7월 2일 날 매수해서 7월 3일 날 매도를 했고 7월 14일 날 매수해서 7월 15일 날 매도를 했습니다. 제가 이게 다 표시한 거예요. 그다음에 7월 16일 날 매수해 갖고요. 21일까지 2분할 매수해 갖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최근에 단타 치면서 올라오는 모습이었고 원래 어제 시장이 또 조정을 받으면서 매수 가격을 좀 낮게 측정을 해서 갖고 오늘은 수익이 나지는 못했지만 총 5번의 수익이 났습니다. 여전히 삼성전자의 경우는 저한테는 지금은 변동폭이 큰 종목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잖아요. 다만 SK 하이닉스를 한 주, 2주 사는 게 부담스럽기 때문에 8월 달에도 저는 삼성전자 단기적인 매매를 계속적으로 할 거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삼성전자는 물려도 부담스럽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매매에 따른 수익이 꾸준하게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 한 20% 이상은 수익이 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중에 어제 매드업이라는 종목을 제가 매수를 했는데 7월 1일 날 상장이 됐던 종목이에요. 자, 그러면 한 달 후에 뭐가 되죠? 보호예수가 해제가 되죠. 보호예수 해제가 되기 전에 일반적으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 어제 매수를 해서 오늘 단기적인
목표가로 한 7% 정도 수익을 냈습니다. 그래서 단타 매매를 조금 하루에도 한 3%에서 5% 수익을 내는 걸 원하시면 공급방 들어오시면 거의 매일 단타 종목 드립니다. 그래서 1박 2일로 종목이 마무리가 되고 수익이 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7월 27일 날 월요일이었죠. 월요일 날 시장이 되게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종목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심택을 제가 시그널 포착 종목으로 언급을 해드렸는데 물론 그 다음엔 주가가 빠졌어요. 근데 되게 긍정적이었던 게 65,000원이 이전에 저항으로 형성이 되었던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가가 빠진 게 거기까지 빠지고 오늘 반등이 나오면서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더 올라갈 거예요. 뭐 개인적으로는 9만 원 이상까지 올라갈 만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9만 원에서는 일부 쉴 수 있습니다만 9만 원을 돌파하게 되면서 올라갈 때는 뭐 14만 원 이상 올라가겠죠. 앞서 삼성전기가 상한가 갔습니다. 그러면서 기판 관련주인 심택도 역시 상한가 기록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 얘기 듣고 뭐 혼란이 조금 있을 수는 있겠지만 뭐 그 다음 날 매수했어도 지금 한 10% 정도는 수익이 났더라고요. 매수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계속 좋은 종목 선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역시 원익 IPS를 히든 종목으로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2분기 실적, 3분기 실적 확인해 보게 되면 3분기 실적이 더 좋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었는데 뭐 오늘 역시 상한가를 기록을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거의 28%에 가까운 수익을 거두었습니다. 화요일 날 만약에 매수가 진행이 됐다라고 하더라도 뭐 시초가 매수라고 하더라도 지금 한 5% 정도 수익이 나 있는 상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 저항 부근에 존재를 하는 종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아쉬웠던 건 뭐였냐면 한 72,000원까지만 더 왔으면 완벽한 지지가 형성이 되게 되면서 더 좋은 타이밍이었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뭐 지금은 아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경우는 위에서 사신 분들은 손실이겠죠. 그리고 물론 제가 언급을 해드렸던 날 다음 날 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수익이라고 보고 있는데 손실이신 분들은 추가 매수 타이밍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급방 들어오셔갖고 어떤 타이밍이 더 좋은 타이밍인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손대상 전문가님의 종목 리뷰도 함께 해봤습니다. 이런 급등의 신도들 더불어서요, 전문가님과 탄탄한 전략도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요, 하단 통해서 손만 대면 상승, 손대상 전문가님과 계속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는 새로운 급등의 시그널을 또 새롭게 먼저 포착하는 시간이죠. 이 시그널 포착 시간으로 오늘 마지막 시간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오늘 진짜 상승한 종목이 많았습니다. 맞아요. 이 중에서 또 전문가님께서 포착해 주신 종목이 또 어떤 종목이 있을지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어떤 종목 오늘 또 포착을 해주셨을까요? 제가 이걸 찾으려고 종목을 한 500개 이상은 돌려본 것 같아요. 정말요? 네, 흐름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은 다 뒤져봤는데 와, 대부분의 종목이 많이 상승을 해서 사실은 종목 찾기가 쉽지는 않았는데 네, SK 하이닉스가 상승을 하면 SK 스퀘어가 상승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SK 스퀘어가 상승을 상한가를 갔으면 뭐가 또 상한가를 가야 되죠? 잇따라서 오늘 종목이 있나요? 그렇죠. 오, 오늘의 종목이 그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SK가 오늘 상한가를 못 갔어요. 아, 네, SK 스퀘어, SK 하이닉스 모두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 네, 뭐 아시다시피 SK 하이닉스를 최태원 회장이 48억을 매수를 했잖아요. 거의 49억에 가까운 매수를 하게 되면서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 SK 스퀘어도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SK 그룹 지주사가 조금 덜 올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기타 자회사들도 호실적을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중간 배당 기대감이 있죠. 아시다시피 최태원 회장의 사생활로 인한 돈을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배당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종목이 SK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전에도 한 번은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인데 실적이 올해부터 미칩니다. 사실은 작년에 3조 5천억 정도였는데 이번에 24조까지 벌어들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주가가 더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 2분기가 당연히 떨어져야 되는데 시장이 자체가 떨어지게 되면서 이런 2분기 실적을 주가에 반영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3, 4분기의 실적이 좋아진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바닥은 다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만 중요한 건 55만 원 부근을 돌파를 하게 되면서 새로운 흐름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원래 상한가까지 기록을 하게 되면서 만약에 65만 원 이상이면 매수하는 게 부담스러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현재 관점에서는 매수 관점으로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분할 매수를 좀 해보자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미국의 자본 지출에 대한 이슈 때문에 반도체가 변동폭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 좀 싸게 사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차로 55만 원 이하로 얘기를 해드리고 2차로는 50만 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단기적으로 68만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 손절가 45만 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는데 뭐 그때 제가 계속 얘기를 해드리는 건 제가 언급을 해드렸던 가격의 경우는 가이드라고 얘기를 해드렸어요. 뭐 당일 시장에 따라서 현재가창 확인해 보고 새로운 가격, 더 좋은 가격이 나오면 공부방을 통해서 언급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공부방 들어오셔서 정확한 가격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시그널 포착 종목으로는 SK를 주목을 해주셨습니다. 분할 매수해보자라고 조언 주셨는데요. 앞서 타점 참고하시면서 전문가님과 또 계속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오늘의 마지막 히든 종목 바로 만나보시죠. 전문가님. 네. 오늘의 히든 종목 정말 더 많이 궁금합니다. 아까 전에 500개 종목을 또 파헤쳐 주셨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히든 종목은 또 어떤 걸 들고 와주셨을까요? 아마 여러분들 관심이 없을 것 같기는 해요. 보안 소프트웨어 기업을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 최근에 우리가 비대면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안면 인증을 해야 되는데 이 안면 인증에 대한 솔루션을 금융권부터 계속 도입을 하고 있는 회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밑에 얘기는 다음 장 보시면서 언급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6월 25일 날 특별 관계자 수가 7명이었는데 뭐 최근에 보고서를 보게 되면 6명으로 줄였어요. 그러니까 한 명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런데 주식 수를 보게 되면 30.76%에서 33%로 늘어났죠. 3% 지분을 늘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즉 최대 주주들이 지분을 늘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죠? 최태원 회장이 한 것과 비슷한 거죠. 바닥이라고 인식을 했기 때문에 매수를 시작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기타 법인 쪽에서 매수세가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시장 약세였잖아요. 이 종목은 밀리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그래서 주가 확인해 보게 되면 뭐 지지선 부근까지는 다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전에 고점 대비해서 거의 뭐 30% 수준까지 60% 정도 하락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매수세가 계속 이어지게 되면서 시장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버틴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매수 타이밍이 나왔어요. 눌림목을 이용을 해서 추가 신규 매수 타이밍을 제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 해서 뭐 최소 5%에서 10% 이상 수익 날 만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공부방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의 또 하나의 선물 같은 히든 종목은요, 함께 하시는 분들께 따로 보내드린다라고 하니까요. 어떤 종목일지 그리고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실시간 타점까지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급등포착 9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이 해당 자산의 상승과 하락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더욱 알찬 소식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